네, 안녕하세요. 저는 GP3 코리아의 리서치팀 유혜민이라고 하고요. 원조 투명성을 위한 정보 공유는 왜 중요한가? 국제 투명성 이니셔티브 IATI 기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는 먼저 원조에서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 그 다음에 국제 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 IATI에 대한 소개와 정보 공개 기준, 그리고 공여국의 IATI 정보 공개 사례, 그 다음에 수원국의 활용, 마지막으로는 IATI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원조를 시작한 지 약 6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인구가 빈곤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 중 하나로 부패를 지적합니다. 부패는 원조를 실패하게 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원조금의 30%가 부패로 인해 사라진다고 이야기하며 부패의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 흔히 부패라고 하면 원조 수원국에서의 부패를 떠올리는데요. 부패는 원조 수원국에서도 일어나지만 원조 단체에서도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 예로 2010년 IT 지진 당시에 적십자 단체를 들 수 있습니다. IT 지진 때 사람들은 거의 5억 달러를 미국 적십자단에 기부했는데 기부금은 IT의 발전과 인프라 수리에 사용되기로 했었지만 IT에서 그 성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원조의 부패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원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원조 정보에는 원조금이 어느 국가에 얼마만큼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원조금을 통해 진행한 프로젝트의 성과가 어떠한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원조 정보 공개에 대한 원조 수원국, 공여국 국민들의 요구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 공개는 원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보 공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원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보 공개가 원조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원조금의 출처, 액수, 원조금이 사용된 프로젝트 등 원조에 대한 데이터들이 모두 공개되면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어려워져 원래 목표로 했던 곳에 원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원조에 대한 정보 공개는 원조의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합니다. 이는 정부, 여러 NGO 등 수많은 원조 주체들의 협력을 이끌며 개발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둘째로 원조 정보 공개는 원조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내 결과적으로 원조금 그 자체의 증대를 야기합니다. 원조 정보를 공개하면 기부자들과 납세자들은 자신의 돈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알 수 있어 정부, 원조 단체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국가적으로는 원조 예산의 증가를, NGO 측면에서는 기부자의 증대를 야기합니다. 이처럼 원조의 중요한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여국 정부들로 구성된 OECD 닥은 2005년 파리에서 열린 제2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포럼에서 원조 효과성 증대를 위한 파리 선언을 채택하고 투명한 원조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된 제3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포럼, 이른바 아크라 회담에서는 파리 선언의 상호 책무성 원칙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 단계인 원조 투명성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되었습니다. 아크라 회담의 참여국은 원조 투명성을 천명하는 아크라 행동 의제에 합의했는데 여기에는 원조 정보를 정기적이고 구체적이고 시적절하게 공개해 수원국이 예산, 회계, 감사를 더욱 정확히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크라 행동 의제에 대한 공약 이행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국제 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인 IATI입니다. IATI는 원조 개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투명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인 다자 이해 관계자 이니셔티브입니다. IATI는 원조 공통의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형식을 지정함으로써 IATI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원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현재 14개 공여국, 22개 국제기구,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IATI 회원들은 IATI 정보 공개 양식에 따라 자체 웹사이트와 IATI 웹사이트 두 곳 모두의 원조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IATI를 공개된 정보는 그렇다면 누가 이용할까요? 정보를 이용하는 주체는 원주 수원국, 공여국의 납세자들, NGO와 같은 시민사회 조직, 언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원주 수원국은 IATI를 통해 자국으로 들어오는 전체 ODA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IATI는 개발도상국의 정보 수집 수요를 파악해 수요를 토대로 한 ODA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요를 바탕으로 한 ODA 정보는 수원국으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자국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세금, 기부 등을 통해 원조금을 납부하는 공여국의 납세자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조 정보 공개는 ODA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상승시키면서 공여국 내 ODA의 지지와 확산을 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NGO 등 시민사회 조직은 IATI를 통해 더 쉽게 정부와 타 NGO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IATI에는 공여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정부, 그리고 국내외 NGO, 민간 부문 단체까지 개발에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표에 보시듯이 실제로 많은 단체들이 가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원조 주체들이 서로의 원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원조 주체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원조 중복을 방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원조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IATI에 공개된 정보를 통해 ODA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ATI는 어떻게 원조 투명성을 향상시킬까요? 이 부분이 발표의 핵심 부분 중 하나인데요. IATI는 바로 정보 공개 기준을 통해 원조 투명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쉽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기존의 OECD 닥 통계는 전년도 ODA 실적을 위주로 원조 정보를 공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IATI는 전년도 실적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최신 ODA 사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최신 정보 공개는 원조금이 부패에 연루될 확률을 낮추며 원조 정보 이용자들이 원조가 올바른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IATI는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회원국들에게 ODA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IATI는 ODA 집행 계획과 예산을 공개 기준에 포함시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관 정보 7개 항목과 사업 정보 32개 항목 이렇게 더해서 39개 항목은 IATI 정보 공개 항목들입니다. 이 항목은 자금 거래와 같은 ODA의 현재 정보도 포함하지만 그에 더하여 ODA 집행 계획과 예산도 포함시키면서 정보 수요자들로 하여금 ODA가 본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IATI의 기준은 ODA 계획과 실시간 성과들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원조 투명성을 향상시킵니다. IATI 정보 공개 기준은 원조 투명성을 측정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국제 원조 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라는 조직은 공여기관들의 원조 투명성 현황을 측정하는 단체입니다. 측정을 위해 단체는 원조 투명성 지수, 줄여서 ATI를 개발했는데요. 이 지수가 바로 IATI의 정보 공개 기준을 토대로 만들어진 지수입니다. 이 ATI는 원조 투명성 약속 이행 정도, 그리고 기관 수준과 사업 수준의 원조 데이터 공개를 통해 공여국이 얼마 정도로 원조를 투명하게 공개했는지 판단합니다. 다음으로는 IATI 정보 공개를 실제로 공여국은 어떻게 했는지 그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영국입니다. 여기 도널 랭킹스라고 나와 있는 우측에 나와 있는 투명성 순위가 바로 앞서 말했던 Publish What You Fund의 원조 투명성 지수를 통해 측정된 랭킹인데요. 영국은 2016년 기준 공여기관 중 네 번째, 양자간 원조 기관으로는 두 번째로 IATI 기준에 맞추어 정보 공개를 많이 했습니다.
영국의 원조 기관인 DFID는 원조 투명성 지수에서 88.3%라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이트는 DFID의 자체 정보 공개 사이트인데요. 해당 사이트는 DFID에서 진행 중인 ODA에 대한 정보 수요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계획에 어느 정도까지 이행되었는지, 예산과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예산이 어느 분야에서 사용될지에 대한 세부 항목,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 등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은 진행 중인 IATI 기준을 토대로 ODA의 현재 진행 상태와 최종 목표 등을 명확히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한국 ODA의 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와 ODA 수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지원 확보, 이 두 가지를 목표로 2015년 12월 IATI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자발적으로 ODA 활동 정보를 공개한 아시아 최초의 정부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코이카는 2016년 원조 투명성 지수에서 26.1%의 점수를 받으며 41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한국은 IATI 기준 39개 항목 중 13개의 필수 항목만 우선적으로 공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게 필수 공개 항목입니다. 그러나 이 항목들은 시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매우 기초적인 정보로 기존에 해왔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공개였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정보로는 ODA 사업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원조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보 공개 수준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확정된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선 한국 정부는 수요자 친화적 정보 공개 확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한국은 2017년 7월부터 한국 ODA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ODA 통계 시스템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국가 및 지원 금액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도로 시각화하여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IATI 필수 공개 항목을 포함한 18개 항목을 공개할 것을 밝혔는데요. 2017년 9월 말부터 코이카, EDCF 등 원조와 관련된 기관은 기존에 목표로 했던 18개를 뛰어넘은 총 22개 항목을 공개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항목들이 필수 공개 항목이 아닌 동그라미가 쳐져 있지 않은 항목들인데요. 이러한 항목에는 총 예산, 그리고 자금 거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IATI 기준에 따라 코이카가 실제로 공개한 정보와 방식의 일부를 그대로 갖고 온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주의 깊게 보시면 한 가지 IATI에서 추구하는 것과 벗어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이카가 사후적인 통계치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17년 9월 이후 한국은 22개의 항목을 공개하고 있지만 사후적인 통계치만 공개해 실시간으로 ODA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IATI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 정보 공개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ODA 정보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무상원조는 코이카, 유상원조는 EDCF 이렇게 원조기관이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ODA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역시 각각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부 소속 기관의 ODA 정보를 통합된 것이 아닌 여러 사이트로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정보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합니다. 보시는 것은 코이카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앞선 영국과 달리 2018년까지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여기 추진 현황에 보시는 것처럼 2015년의 현황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 사이트는 EDCF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정보 수요자보다는 ODA 보고를 위한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수요자가 ODA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쪽 밑에 ODA 통계 조회라는 아주 작은 링크를 눌러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통계 조회를 눌러서 들어간 사이트 역시 다자 원조, 양자 원조를 망라하고는 있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없이 지역별로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IATI에서 발간한 ODA 정보를 공개하는 디포탈이라는 사이트는 수요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프로젝트별로 자금이 얼만큼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포탈과 달리 한국의 ODA 통계 정보들은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며 한정된 정보를 수치로만 사후에 공개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즉 공여국 국민들은 ODA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여국의 IATI 기준에 따른 정보 공개였는데요. 그렇다면 수원국들은 IATI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공여국의 NGO 단체와 시민들이 공개된 IATI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비해 사실 수원국에서의 이용은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라이베리아, 마드가스카라 등 일본 수원국에서는 원조와 관련된 자국의 데이터를 보완, 완성하기 위해 IATI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수원국 정부는 IATI 데이터를 통해 수원국 원조 관리 플랫폼에서는 미처 확인할 수 없는 공여 단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여단체들의 경우 자신의 활동 정보를 수원국 정부에 제공하지 않아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원조가 진행되고 있는지 수원국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ATI 창립 이후 IATI 데이터를 통해 수원국은 이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자국의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IATI는 ODA 정보 공개 기준을 정하고 회원국이 공개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원조 투명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ATI와 회원국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가장 크게 개선해야 될 점은 바로 데이터의 질입니다. UNDP 보고서에 따르면 IATI 자료자와 기증자 국가사무소에서 직접 얻은 자료 간 중요한 불일치가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IATI 데이터는 국가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보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UNDP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IATI에 제공된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원조 프로젝트가 미친 영향보다는 원조금의 사용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원조 투명성 지수 1위를 차지한 UNDP조차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에서는 44.55%라는 점수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17위를 차지하며 원조 정보 제공에 있어 좋음의 평가를 받은 덴마크 역시 원조 결과에 대해서는 1.63%라는 아주 미미한 점수만 얻었습니다. 이처럼 IATI 회원국은 원조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IATI는 프로젝트 결과 공개 중요성을 회원국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투명성은 효과적인 원조를 위한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IATI는 ODA 정보 공개 기준을 정하고 회원국이 공개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원조의 투명성에 기여합니다. 아직은 IAT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원국들도 많이 존재하고 개선점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이 점들을 극복해 나간다면 원조는 훨씬 더 투명해질 것이고 나아가 빈곤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